한국 대기업인 삼성을 상대로 한 몫을 단단히 챙겨보겠다던 인도가 최근 오히려 빅 엿을 먹으며 참교육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최근까지 이어지던 삼성 공장 인도 근로자들의 불법 파업이 미국 대기업들의 철수를 앞당기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인도에 진출한 미국 대기업들의 시장 진출은 잠정 지연되고 있습니다. 애플과 구글,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인도 시장 진출을 계획하거나 진행 중이었는데요. 특히 미국의 애플과 테슬라는 다른 국가보다도 인도에서의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애플은 지난해부터 최신형인 아이폰 14를 시작으로 올해 아이폰 15까지 인도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애플은 올해 4월 인도 최대 도시 뭄바이와 수도 뉴델리에 첫 오프라인 매장을 열었을 때 애플 CEO가 직접 매장 개장식에 참석할 정도로 인도 시장에 공을 들여왔는데요. 그러나 잦은 파업으로 현지 진출 기업들의 비명이 잇따라 들려오자 애플은 잠정적으로 공장을 폐쇄 조치한 뒤 다른 대안을 찾는 중이라고 알려집니다. 인도에서도 인구 규모가 가장 큰 첸나이 지역은 막대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어서 기업들이 주목하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인도 인구가 14억 4천만 명으로 세계 최대 규모인 만큼 인도 시장의 성장 잠재력에 테슬라 역시 첸나이에서의 생산 공장 설립을 계획하고 있었으며 빠르면 이달 말 인도를 방문해 인도 총리와 회담을 가질 예정이었습니다. 테슬라의 이런 방문은 인도의 총선 기간과 맞물려 있어서 인도 정부가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모디 총리의 정책과 부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때문에 인도 정부는 전기차 관세를 낮추는 등의 정책을 통해 외국 기업의 현지 생산을 촉진해왔고 테슬라의 진출은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도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였습니다. 애플 또한 중국 대신 인도에서의 생산 비중을 높이고 판매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인도 시장에 대한 관심을 높여왔는데요. 하지만 기업들에겐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인도의 숙련된 노동력 부족과 더불어 잦은 불법 파업이 미국 기업들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인도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의 실패담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어서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서 벗어나 인도를 찾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인도는 이번 미중 갈등이라는 빅 웨이브를 기회로 삼아 세계의 주요 기업들이 인도로 시선을 돌리는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려고 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상당수 기업이 인도 사업을 아예 포기하는 실정인데요. 그동안은 글로벌화와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많은 미국 기업들이 인도에 제조 공장을 설립해 왔습니다. 미국의 대기업들은 주로 세계적인 브랜드이다 보니 인도에서 이들 회사에 취직하면 사회적 지위가 상승할 뿐 아니라 높은 임금과 더 나은 삶 등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인기 식량감으로 꼽히곤 했었는데요. 그러나 최근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인도 기업들의 대기업화로 복지 혜택이 좋아지는 데다 고도 성장으로 근로자들의 욕구 분출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글로벌 기업의 인도 공장에서 파업과 시위가 점차 일반화되어 가면서 업종별 최고의 기업들인 삼성과 구글, 애플 등이 최근 인도 미디어에서 노사 문제로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인도에서 근로자 파업이 인도 토종 기업들보다 해외 기업들에서 자주 발생한다는 점이었는데요. 처음엔 근무자 만족도가 증가했으나 부당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근로자 집단들은 여전히 파업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공장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인도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약 18,000개의 외국 기업이 인도에 진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2,783개의 기업이 인도를 떠나거나 문을 닫았다고 전했는데요. 영국 매체 이코노미스트는 빠르게 성장하는 인도의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2,783개의 기업이 인도에서 철수한 것은 매우 많은 수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인도를 떠난 일부 해외 기업들은 철수 이유로 열악한 도로 인프라와 숨쉬기 힘든 공기, 그리고 빈번한 근로자 파업을 거론했는데요. 지난 7월엔 한국의 현대자동차 인도 공장도 노조 파업 때문에 생산 차질을 빚은 바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인도공장 노조는 첸나이 공장에서 해고된 근로자의 복직과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는데요. 현대차는 1996년 인도에 첫 진출해 현지 법인을 설립했으며 2년 뒤인 1998년 수리페룸 부두르 공장에서 경차 아토스를 개조한 쌍트로를 첫 양산했습니다. 이후 2021년 중국 공장에 이어 해외 공장 중 두 번째로 누계 생산 1000만 대를 달성하는 대기록을 세웠죠. 하지만 현대차 인도공장은 2008년부터 2021년까지 노동자들의 불법 파업과 공장 점거 농성 등으로 몸살을 앓았는데요. 당시 인도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조 인정과 해고자 복직,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이틀에 한 번꼴로 파업을 벌였다고 전해집니다. 게다가 회사에서 제공하는 점심 식사를 거부하는 등 점심 단식을 하면서 파업을 이어간 것으로 밝혀졌죠. 인도에서 가장 큰 투자자인 현대의 경우만 봐도 지난 몇 년간 노사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상태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처럼 인도에 진출한 해외 기업들은 인도 근로자들의 욕구 분출과 복수 노조들의 주도권 문제, 개별 노조와 결탁한 정당 등 외부 세력 개입으로 상식선에서 파업 타결이 어렵다는 점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도 삼성공장의 파업을 주도했던 노조 역시 인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노동조합인 CITU와 연합했는데요. 파업은 보통 근로자들이 공정한 임금이나 작업 조건, 복지 혜택 등을 요구할 때 발생하는데 인도에선 이런 조건보다 파업에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죠. 무엇보다 CITU가 인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강경 좌파 정당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CITU는 약 66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강력한 조직으로 단순 파업 지원을 넘어 다른 전자제조 업체에서도 노조 결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삼성뿐 아니라 애플 등 외국 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주목받고 있는데요. 파업을 당하는 당사자인 미국 등 해외 기업들은 쟁점을 가급적 빨리 해결하고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손쉽게 타협하려 하지만 인도 노조는 이미 이런 성향을 간파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파업의 악순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죠. 게다가 인도의 노동법은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해 노동법 위반 시에도 정부에 의한 제재가 크지 않은데요. 인도 정부의 이런 미숙한 대응과 연이은 현지 근로자들의 파업으로 다국적 기업의 투자가 줄어들고 있으며 미국 대기업들의 철수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애플 역시 브라질의 생산 부지를 탐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최근 블룸버그 통신은 인도와 삼성전자의 냉랭한 분위기를 감지한 미국의 기업들이 현재 다른 대안을 찾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초조해진 모디 총리는 미국 기업들의 우려를 완화하고 제조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인도는 여전히 많은 도전 과제를 안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빈번한 노사 갈등과 열악한 인프라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인도 총리가 직접 나서 미국 기업들에게 보다 친절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해외의 일부 네티즌들은 노조 소식이 들릴 때마다 해외 기업들이 불쌍해진다라며 이 기회에 차라리 다른 나라로 공장을 이전해라 라며 노조에 대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도가 어떻게 이 노사 문제를 극복하고 해외 기업들이 인도 시장에서 어떻게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지를 지켜볼 때인 것 같습니다. 날이 갈수록 삼성전자 인도 공장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임금 인상 요구를 위해 빈번하게 독자적인 파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최근 연달아 일어나는 인도 근로자들의 파업은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이들의 도발적인 불법 파업이 대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가 생산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는데요.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인도 첸나이 인근 삼성전자 공장에서는 최근 근로자 약 1,500명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때문에 생산에 매우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냉장고와 세탁기, TV 등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이 공장에선 지난주부터 인도 직원들이 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개선을 요구하면서 파업에 들어갔다고 전해지죠. 1,800명 규모의 현지인이 근무하는 이 공장은 연간 약 16조 원에 달하는 매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 인도 매출의 약 3분의 1에 달하는 규모이기도 한데요.
인도 근로자 수백 명은 지난주부터 근로시간을 개선하고 월급을 올려달라는 등의 각종 요구를 늘어놓으며 파업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들은 공장에 출근하지 않고 현지 공장 주변의 임시 텐트에서 시위를 하며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지 노동자들은 현재 평균 월급 $300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3년 동안 $430를 인상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나 이번 파업은 최근 몇 년 동안 인도에서 일어난 파업 중 가장 큰 파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삼성전자 측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삼성은 법원 제출문에서 노조의 행동이 공장 운영을 방해하고 있다. 기꺼이 근무하는 직원들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며 이러한 활동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공장의 원활한 운영과 직원들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뿐 아니라 지난달에는 현지 노동자 100여 명과 노조 지도부 등이 허가 없는 시위 행진을 계획하다가 현지 경찰에 일시적으로 구금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현지 일간 힌두스탄 타임스 등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인도 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시위를 벌여 일반인에게 불편을 끼쳤다. 이들은 현재 웨딩홀 4곳에 억류되어 있다고 전했는데요. 근로자들의 파업 사유는 대부분 임금 인상이나 부족한 식사 등 주로 복지와 관련된 것이었으며 모두 평화적 파업이었다는 게 인도의 노동경제학자 샤얌 순다르의 입장입니다. 샤얌 순다르는 평화적 파업이라고 어이없는 발언을 내뱉었지만 사실 삼성전자 측에선 전혀 평화적인 파업이 아니었는데요. 첸나이 공장에서 일하는 1,500여 명의 근로자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복지를 높이라는 파업을 벌이다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400명이 우르르 퇴사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결국 삼성전자 인도법인은 합의를 위해 작업 환경 개선과 임금 개선 등 노동자들과 긴밀히 협력하게 되는데요. 우선 삼성전자가 약속한 것은 직원 복지를 위한 에어컨이 있는 버스 수를 늘리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현재 5개로 운영되고 있는 버스 노선에서 내년에는 108개 노선으로 확대할 것을 약속했으며 노동자를 위한 가족 행사 수도 연 4회에서 6회로 늘리기로 합의했죠. 또 행사에 참여하는 가족에겐 2,000루피, 한국 돈으로 32,000원에 달하는 선물 역시 제공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노동 중 사망하게 되는 경우엔 사망자 가족에게 160만 원의 경제적 지원도 약속했는데요. 이외에도 새로운 휴게실과 화장실 증축, 의료실이나 다양한 음식 제공을 하겠다고 했으며 식사 수당을 인상해주는 것과 오래된 사물함 교체, 휴가 증일 등이 합의에 포함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CNBC TV 측은 이번 합의로 얼마나 많은 현지 직원이 복귀하는 데 동의했는지 알 수 없지만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실제로 인도 근로자들은 이러한 협상에도 만족하지 않고 자주 교통비 인상이나 식사 메뉴 개선, 기숙사 설치 등을 주장하며 불법적인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에서 가장 많은 파업이 발생한 곳은 단연 한국 기업이었으며 타 기업보다 근무 환경, 복지가 훌륭함에도 점점 더 그들의 요구는 높아져가는 상황이죠. 이는 어디서 많이 본 행태이기도 했습니다. 인도가 벌이는 시위는 그간 베트남과 태국 등이 한국 기업들을 협박하며 이득을 취해간 상황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과 똑같았는데요. 인도 역시 삼성을 상대로 협박을 하는 것에 불과했던 것이죠. 하지만 공장을 멈추게 둘 수 없는 삼성으로선 울며 겨자 먹기로 노동자들과 합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많은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번 합의에 인도인들이 쉽게 동의하지 않자 삼성은 진지하게 철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삼성전자는 베트남에서도 불법 파업 때문에 엄청난 불이익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2007년부터 지난 2022년까지 발생한 총 1998건의 파업은 모두 불법이었는데요. 당시 베트남 노총이 밝힌 바에 따르면 2021년 박리시에서만 총 28건의 파업이 발생했는데 이 중 절반이 넘는 16건이 한국 기업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빈번하게 파업을 일으키는 걸 보면 베트남 현지 근로자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베트남 현지 근로자들의 상당수는 한국 기업에게 무척이나 만족하고 있었는데요.
한국 기업에 근무하는 베트남 직원들의 만족도 연구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베트남 직원 25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81%가 현재 근무 환경이나 처우 등에 매우 만족하는 걸로 답했죠. 그리고 만족스러운 이유로는 70%가 근무 조건과 근무 환경을 꼽았고 임금이 41%, 동료들과의 관계가 35%에 달했는데요. 반면 불만족스럽다고 답한 이는 8명에 불과했습니다. 베트남 현지 근로자들이 한국 기업에 지원한 이유로는 급여와 혜택이 43.4%로 가장 많았고 회사의知名도와 기업의 성장 가능성 순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한국 기업이 많은 임금을 준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원을 한 것이었죠. 이를 증명하기라도 하듯 삼성전자는 베트남 노총 표창을 수상한 적도 있는데요. 이는 임직원을 위한 합법적이고 정당한 이익과 권리 보장을 해주고 회사의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야만 받을 수 있는 표창이었습니다. 현재 삼성 베트남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20만 명을 넘어선 상황인데요. 한마디로 베트남 현지인들에게 한국 기업은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인 동시에 파업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곳이라는 얘기이죠. 때문에 베트남에서 겪은 이런 골치 아픈 상황을 인도에서조차 반복하고 싶지 않았던 삼성전자 측은 아예 발빠르게 철수하는 편이 더 이득일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삼성전자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인도 근로자들 사이에서 최근 한국 기업을 중심으로 파업이 늘고 있다며 파업을 하면 월급을 올려준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우려를 표했는데요. 이렇게 어이없고 무분별한 불법 파업 움직임은 현재 인도의 전염병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무작정 임금을 인상하라며 업무를 중단한 채 창문에 돌을 던지고 집기를 부시기 일쑤인데요. 현재 인도 근로자들의 한국 기업 벗겨먹기가 마치 유행병처럼 돌게 되자 결국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 기업은 하나둘 철수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인도법인 측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와 인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믿고 진출했지만 결국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인도 현지 근로자들의 연이은 파업에 철수하는 것이 경영상 이득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의 이런 엄포에 화들짝 놀란 인도 대통령은 그제서야 뒤늦은 후회를 하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 공장 폭파하고 철수하는 게 답이다. 삼성전자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공장을 두고 있는 삼성전자가 이번에는 인도 공장 근로자들의 파업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최근 인도 첸나이 공장에서 수일 동안 이어진 근로자들의 대규모 파업 때문에 삼성이 생산 차질을 빚고 있다는 외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세계 곳곳에 공장을 보유한 삼성전자 입장에선 모든 지역의 근로자들에게 100% 만족을 주긴 어렵지만 아시아 지역 삼성전자 공장 근로자들은 타 기업 공장의 근로자들보단 훨씬 나은 대우를 받는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어지는 인도 공장 근로자들의 파업은 정상적으로 보여지지 않는데요. 삼성전자에서 일하는 현지 근로자 수백 명은 지난주부터 근로시간 개선과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공장에 출근하지 않고 인근에 천막을 치고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요. 현재 이 공장엔 약 2,000명의 근로자가 있는데 그중 약 1,500명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삼성전자가 인도에서 겪은 가장 큰 규모의 시위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죠. 이들은 현재 평균 임금이 인도 내 평균치인 2배인 35,000루피에서 3년 내 71,000루피로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년에 걸친 이 급여 인상안은 최종 인상률이 무려 102.9%나 됩니다. 또한 주 35시간 근무제 도입과 직원 사망 시 고용 승계 보장 등의 파격적인 복리 후생 개선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현지 근로자들의 요구가 매우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나아가 노조의 정치적 배경에 대한 의혹마저도 제기되는 상황이죠.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들은 매일 공장 인근에 모여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있으며 이들은 평균 임금이 약 40만 원으로 인도의 평균 임금의 5분의 1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건 향후 3년 동안 임금의 50% 인상이었습니다.
게다가 삼성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각 제품을 15초 안에 완성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는데요. 물론 이 모든 것은 억지 주장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인도법인 역시 공식 성명을 발표하며 하나하나 반박했는데요. 삼성 측은 근로자들이 4시간 연속으로 일하도록 강요받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모든 근로자는 적절한 휴식을 보장받고 있는 데다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단단히 열받은 삼성전자는 파업을 주도한 노조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는 공장 운영을 방해하고 직원들의 의무 이행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죠. 임금 인상뿐 아니라 현지 근로자들은 주 6일 근무를 주 5일로 단축하고 하루 근무 시간을 8시간에서 7시간으로 줄이라는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요구사항이 합의될 경우 한국의 주 40시간보다 적은 근무 시간이 되면 물론 3년에 걸쳐 102.9% 급여 인상에 근무 시간도 대폭 줄어들게 되니 급여 인상폭은 더욱 커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런 요구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긴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증가와 생산성 저하의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데요. 또 하나의 황당한 요구도 있었습니다. 바로 직원 사망 시 고용 승계 제도와 같은 파격적인 요구였는데요. 한마디로 남겨진 직원 가족의 생계를 보장해달라는 이 제안은 직장의 세습 문화를 인정해달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것 자체가 온갖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으로선 쉽게 승낙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는 사회복지뿐 아니라 경제적 현실을 함께 고려한 복합적인 문제로서 단순한 해결책으로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이번 파업이 단순히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반발이 아닌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장을 계속 비울 수 없었던 삼성 측은 모든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하기 위해 공장 근로자들과 논의를 시작했다고 전했는데요. 삼성전자가 약속한 것은 직원 복지를 위한 에어컨이 있는 버스 수를 늘리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현재 5개 버스 노선에서 내년에는 108개 노선으로 확대할 것을 약속했으며 근로자를 위한 가족 행사 수도 연 4회에서 6회로 늘리기로 합의했죠. 또 행사에 참석하는 가족에겐 2,000루피, 한국 돈으로 32,000원에 달하는 선물 역시 제공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노동 중 사망하게 되는 경우엔 사망자 가족에게 160만 원의 경제적 지원도 약속했는데요. 이 외에도 새로운 휴게실과 화장실 증축, 의료실이나 다양한 음식 제공을 하겠다고 했으며 식사 수당을 인상해주는 것과 오래된 사물함 교체, 휴가 증일 등이 합의에 포함됐습니다. 인도인들 사이에서 꿈의 직장으로 불리는 곳은 단연 한국의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이 꿈의 직장으로 불리는 데에는 익히 알려져 있듯 높은 급여와 훌륭한 직원 복지가 그 이유입니다. 공개된 바에 따르면 삼성전자 인도법인의 임금은 현지 기업보다 무려 2배나 높은 데다 복리후생 또한 다양했습니다. 시내와 가까운 기숙사는 물론이며 심지어 기숙사 내에 있는 편의점에선 과일까지 판매하고 있었죠. 그리고 휴식 시간대에 짬을 내어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PC방이나 노래방, 피트니스 센터까지 모두 구비되어 있었는데요. 또 공장 안에는 복지동이라는 곳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 이곳엔 탁구장과 사내병원, 편의점 등의 각종 시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구내식당으로 유명한 삼성답게 이곳 식당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 3끼를 제공하며 끼니마다 6개의 메뉴가 제공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 현지인들을 위한 전통 메뉴 5가지와 한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한국인과 인도 직원 모두가 만족하며 식사를 할 수 있는데요. 식사가 끝나면 기분 좋게 과일 주스와 디저트를 즐기며 점심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의 복지와 배려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삼성은 임신한 여성 직원의 편의를 위해 마미룸을 만들고 이곳에서 간단히 휴식과 다가로 체력 보충을 할 수 있도록 해놓았죠. 인도 노동신문의 보도에서 실제 현지 인도 근로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녀는 삼성전자의 배려 덕분에 임신 이후로도 업무를 조정할 수 있었으며 일주일에 2번 특별식을 제공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출산 2달 전부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고 월급의 70%가 지급되어 상당히 만족스러웠다고 언급했는데요.
그러나 이런 복지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근로자는 삼성 측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며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도인들의 행태에 대해 외신 언론 또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에 보이고 있는데요. 일부 매체는 인도는 지역에 따라 임금이 다 다르지만 숙련공의 경우 월 7,000에서 15,000루피로 평균은 12,000루피가 안 된다. 삼성이 월 25,000루피를 주면 평균보다 2배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삼성이 여기서 물러나면 앞으로 인도에서의 생산은 끝이다라며 삼성에게 힘을 내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매체는 인도를 망친 것이 노조, 민주 이런 것들이었는데 또 한 번의 비극이 일어날 조짐이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죠. 인도의 불법 파업에 신음하던 삼성전자 측은 결국 인도에서 철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상상도 못한 삼성 측의 태도에 인도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현재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인도 정부는 불법 파업을 단절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며 인도 대통령은 결의안 발표를 통해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삼성전자의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나아가 불법 시위를 하는 현지인들에게는 한 번만 더 불법 파업을 벌인다면 모조리 구금시키겠다라며 엄포를 놓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미 인도 근로자들에게 뜯길 만큼 뜯겨 너덜너덜해져 있는데요. 인도 현지 근로자들의 그칠 줄 모르는 불법 파업이 앞으로 인도에게 어떤 미래를 가져다 줄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